비트코인이 6일 연속으로 ETF 물량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진짜 의미는 어떻게 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2.3조 원이 지금 털려 나가는 거고요. 이제 6거래일 동안 연속적으로 이제 ETF가 털리니까 이제 패닉셀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각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6거래일 연속으로 15.5억 달러가 이제 순유출이 나온 거고요. 제인 스트리트라는 이제 그 시장 유동성 공급자의 물량도 마켓 메이커 MM이라고도 표현하는데 70% 물량을 뺀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업 트레저리에 대한 그런 매수세도 한 80% 줄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77K의 방어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쉽지 않은 건데 지금 외부 충격의 강도에 비해서는 분명히 가격 하락폭은 적다라는 거죠. 적지 않은 물량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블랙록과 이제 피델리티에서도 이제 물량들이 걔네들이 ETF 1, 2잖아요. 여기서도 많이 털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생각보다 잘 유지가 되고 있다. 최근 3월 미국 인플레이션 CPI 보면은 이제 3.3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4월에는 이제 더 높게 나오고 있죠. 인플레이션 지표가 더 높게 나가는 상황에서 연준 윌러 이사들은 지금 현재 그 매파적인 그 발언을 합니다. 연준에서 이 윌러라는 사람은요, 기존의 그 비둘기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뭐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말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지금 최근에 5월 22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인상 가능성과 똑같아졌다. 결국에 인상 가능성이 더 올라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존에 강력하게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했던 인사라면 뭐 크게 저건 아니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연준에서 이제 연준 의장이 인준이 된 이후에 그런 핵심 멤버들이 그것도 비둘기파였던 사람이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기가 쉽지가 않고 이런 상황에서 국채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그냥 무위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무위험 자산 이제 국채로 더 선호한다. 왜냐면 비트코인이 마이너스가 1%만 난다 하더라도 1% 이상이 난다고 하면은 그냥 뭐 현금 들고 있는 게 나은 거거든요. 근데 이 현금 들고 있을 바에는 안전하게 4% 5% 주는 미국 국채로 투자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미국 국채 지금 그 수요들이 또 다시 몰리는 현상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위험 자산에서 돈을 빼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0월에 금리 인상 확률이 원래는 상당히 아예 거의 없다시피 했었는데 지금 금리 인상 확률이 거의 67%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 지표가요. 기존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3월에는 이제 3.3, 그리고 4월에는 3.8, 그리고 PPI도 굉장히 높게 나왔죠. 생산자 물가 그 지수 발표가 나왔을 때 6%인가 되게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금리 인하 확률이 6월에 거의 100% 가까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15%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6월에 원래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게 시장적인 판단이었는데 지금 국채로 오히려 이제 쏠리게 되고 무위험 자산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그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거는 그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거든요. 위험 자산 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좋지 못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투기 자금들, 트레이딩 자금들은 이탈한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올해 길게 봤을 때는 블랙록이 올해 4조 원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MSBT라는 이제 그 ETF를 이제 출시해가지고 지금 수수료가요,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블랙록이나 피델리티가 재미를 보는 거를 모건 스탠리도 그냥 이거를 그냥 눈먼 돈을 안 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최저 수수료로 이걸 꺼냈는데 요게 반응이 당연히 좋습니다. 얘네들은 ETF 치고 원래 비트코인을 다루는 ETF가 많이 없다 보니까 비싸게 받았거든요. 수수료를 다른 데보다 비싸게 받았는데 모건 스탠레이에서 최저 수수료로 던지니까
당연히 이제 블랙록의 물량들도 빠지고 피델리티도 빠지는 그런 그림이 전체를 다 흡수한 건 아니지만은 현재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모건 스탠리 MSBT 이 비트코인 ETF가 역대 최대 좀 대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좀 털리는 게 맞고 이더리움도 좀 털리고 위험자산이라는 평가 때문에, 하지만 기관들은 역대급부터 준비했다라는 것은 정확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더리움도 더 큰 이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BTC 온리 장세로 이제 비트코인이 그 크립토씬의 자금들을 싹 빨아먹으면서 이제 월가의 통합을 만드는 그런 그림들을 그려낼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레이스케일이나 비트와이즈 같은 이제 크립토 운용사들, 크립토 전문 이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상품 출시하고 ETF 했고 뭐 21 쉐어즈나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사실 뭐 그런 애들 거의 다 처음 들어본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블랙록, 모건 스탠리, 뭐 골드만삭스, 피델리티 이런 데 들어와서 미국 연기금, 패밀리 오피스, 뭐 대형 보험사 이런 애들이 여기다 돈을 밀어줄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만들기 때문에 지금은, 그리고 여기 들어온 자금은요 4% 연구 락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면 비트코인을 목적으로 ETF를 산 건데 얘네가 비트코인 돈을 딴 데로 빼돌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뭐 무위험 자산이 4% 6% 되더라도 얘네 자금이 털릴 일은 거의 없어요. 한번 들어온 자금들은 대부분 홀딩을 하고 단기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포트폴리오 세팅을 한 건데, 세팅을 이제 한 거잖아요. 원래 없던 걸 한 거기 때문에 있던 걸 했으면 좀 줄여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될 텐데, 없던 걸 이제 한 거라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 물량들을 털고 가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이즈들은 계속 나올 겁니다. 하지만 진짜 시그널을 보시라는 거고요. IBIT 이제 그 블랙록 4%의 그 유통 물량 홀딩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런 와중에도 이제 MSBT 같은 이제 새로운 ETF가 나와서 이렇게 수수료를 또 최저로 끌고 오게 되면은 또 다른 기존의 수수료 장벽에 맡겼던 투자자들도 지금은 좀 이제 좀 들어가야겠다, 눌렸을 때 모건 스탠리 걸로 좀 들어가야겠다, 내 블랙록 거는 안 들어가고 이렇게 좀 들어가야겠다. 그리고 이제 또 골드만삭스가 또 준비하고 있는 거는 비트코인 프리미엄 인컴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리미엄 인컴이라는 것은 약간의 배당 수익을 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우리나라는 뭐 커브트콜 아마 이런 개념으로 출시가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는 기존의 비트코인 ETF는 그냥 시세 차익만 보는 그런 상품만 있었는데, 이제 월 배당이나 이런 형태로도 이제 파생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현물 자산들도 이제 구조화 상품 같은 거를 만들어서 다양한 니즈의 리테일 기관 자금들 싹 끌어올 거다. 그래서 지금은 75K는 그 비트코인의 마이크로 스트레치 평균 단가이기 때문에 요게 무너지면은 시장적인 충격이 클 겁니다. 근데 한두 번씩 무너지고는 있어요. 한 번씩 이탈하는 경우 나오는데, 아마 여기서 뭐 크게 저는 빠질 거라 안 보이고, 오히려 이렇게 만약에 스트레치보다 내가 평단가 낮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적극 매수를 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면은 골드만삭스, 피델리티, 블랙록 이런 애들 다 들어오고 있어요. 모건 스탠리. 근데 내가 뭐 스트래티지보다 이 와중에도 싸게 살 수 있으면은 안 들어갈 리는 없잖아요. 스트래티지 최대 주주가 또 뱅가드랑 블랙록인데 이건 뭐 안 들어갈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래서 무너지면 쟤네들은 얼마나 큰 손실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강세 시나리오가 됐을 때는 이제 물가가 잡히는 게 중요한데, 요거의 키 요인은 유가예요. 근데 지금 이란에서 종전 소식들이 슬슬 들려오죠. 호르무즈 해협도 열린다라는 소식 들리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경제 지표가 좋게 못 나옵니다. 특히나 이제 고용 지표가 절대로 좋게 못 나와요. 그럼 노동 시장이 냉각했다라고 한다면 연준은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도 조금만 둔화되는 그런 흐름과 노동시장 지표는 무조건 잘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그널들이 다시 보여질 거라 나옵니다. 물론 지금 국채에 대한 금리가 여러가지 위험자산 때문에 올라가고는 있지만은요, 만약에 이것 때문에 국채의 수요가 다시 몰리게 되는 경우가 나오면 위험자산 조금 더 털고 가겠지만, 그럼 국채 금리가 또 잡히게 돼요. 그러면은 또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그 가격적인 레벨 다운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럼 그때가 됐을 땐 제가 봤을 땐 더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기관들이 이탈하고 있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락업 구조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계속 그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의 성벽은 더 높아지면서 이 구조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기회를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6일 동안 2조 3천억 원 물량 빠진 거는 사실이지만 또 이렇게 새로운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이 빈자리 메우고 있다라는 거 보신다면 또 다른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